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좋아지고 뭔가 하나만 하면 좋아지고 가이드라인대로 다 적용이 되면 여드름 치료가 정말 쉬웠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피부 1타 민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랜만에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동안 리프팅 뿐만 아니라 여드름 치료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 제가 계속 발전시키고 공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 솔직히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여드름은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원장님 피부가 너무 좋으시니까 여드름 환자들의 마음은 잘 모르시죠? 아니에요. 저도 학생 때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서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지금은 흉터나 자국은 거의 남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여드름이 한두 개씩 나서 막 염증 주사도 맞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드름 환자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합니다. 아니 그런데 원장님 어떤 사람은 야채만 먹는 식이조절로 여드름이 완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드름은 먹는 약으로만 해결이 되는 내과 질환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부과 열이 독하니까 시술로 해결하는 게 최고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셨나요? 남들이 좋다는 거 다 해봐도 여드름은 잠깐 좋아지거나 심지어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가이드도 한국인들한테는 100% 적용되진 않더라고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좋아지고 뭔가 하나만 하면 좋아지고 가이드라인대로 다 적용이 되면 여드름 치료가 정말 쉬웠겠죠. 먹는 약은 계속 먹자니 몸에 무리가 가고요. 바르는 약은 솔직히 효과가 좀 별로 없고 염증 주사는 여드름의 예방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술로만 해결하자니 솔직히 너무 비싸죠. 이렇게 여드름의 모든 치료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100% 해결되지 않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여드름이 있으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약으로만 치료한다거나 압출 스케일링 같은 관리만 한다거나 무조건 골드 PTT나 포텐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개인의 현재 여드름 상태에 맞춰서 다른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서 최대한 빨리 좋은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의 유형을 나눠서 저만의 가이드라인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형 첫 번째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계속 좀 심하게 나는 경우예요. 우선 이런 경우에는 먹는 약, 염증 주사 이런 걸로 급한 불을 꺼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불이 다시 나지 않게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바로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온 시술 중에 피지샘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파괴하는 시술은 바로 아그네스입니다. 아그네스는 미세침 고주파 중 가장 강력한 치료인데요. 핀에서 강력한 고주파가 나와서 피지샘을 직접 파괴해주는 시술입니다. 파괴된 피지샘은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여드름이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번 여드름이 났던 자리에 다시 여드름이 나지 않게 해주고 한두 달 정도 후에 다른 자리에 여드름이 많이 나면 다시 같은 시술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아그네스를 받으시면 정말 여드름이 호전됩니다. 그럼 3일 시술만으로 앞으로 여드름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아그네스만이 아니고 모든 약, 모든 시술이 다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모공이 엄청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 모공에 있는 피지샘을 전부 파괴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얼굴에 있는 피지샘이 모두 파괴된다면 얼굴이 엄청나게 건조해지겠죠? 반복된 아그네스 시술로 여드름이 나던 부위가 하나둘씩 피지샘이 파괴돼서 안 나게 되면 여드름의 중증도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효과는 정말 확실한 치료예요. 단점은 워낙 강력한 치료다 보니 솔직히 통증이 좀 있는 편이고요. 시술도 원장님 손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바늘을 직각으로 찌르냐 아니면 삽입이 좀 덜 된 상태에서 고주파를 조사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미리 압출을 좀 잘 해줘야 고주파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관리사 선생님의 압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그네스 시술을 받고 파괴된 피지샘에서 피지 찌꺼기 같은 농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후에 한 번 더 내원하셔서 압출을 받으셔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시술하는 의사도 시술받는 고객님도 불편한 시술이기 때문에 사실 즐겨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 번째 유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유형 두 번째는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나는 건 아닌데 반복된 여드름으로 스트레스인 경우예요. 특히 입 주변이나 턱 주변처럼 특정 부위에 반복하는 경우도 두 번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하고 차이는 쉽게 말해서 통증이 심한 시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다음날 다시 내원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귀찮고 짜증나게 여드름이 나는 경우에 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먹는 약이나 염증 주사로 급한 불을 꺼주는 작업은 동일하고요. 시술은 첫 번째로 아그네스를 딱 한 번 해서 일부 피지샘을 완전히 파괴시켜주고요. 이후에는 포텐자를 3번 시술해서 얼굴의 전체적인 피지 분비를 감소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아그네스는 피지샘을 완전히 파괴해주는 시술이고 포텐자는 피지샘의 기능을 좀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비해서 통증이 심한 시술을 한 번만 하는 장점, 그리고 시술 의 불편감도 훨씬 적은 장점이 있고요. 포텐자 시술 후에는 대부분 다음날 내원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포텐자 시술로 모공이 같이 개선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여드름하고 여드름 자국이 둘 다 있는데 여드름이 좀 더 많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엔 피지 분비도 줄여주고 자국도 줄여주는 골드 PTT를 권장드립니다. 골드 PTT는 금을 피지샘에 침투시키고 제네시스 레이저를 하면 피지샘이 파괴되는 시술인데요. 통증이나 시술 후에 자국이 전혀 없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자국 치료를 같이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도 같이 개선되는 게 큰 장점이에요. 골드 PTT에 관한 영상은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형 네 번째는 여드름하고 자국이 둘 다 있는데 자국이 더 심한 경우예요.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화농성 여드름하고 여드름 자국이 같이 있는데요. 화농성 여드름이 많진 않지만 여전히 조금씩 생기긴 하고 자국이 많은 경우에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압출 스케일링 그리고 먹는 약을 하면서 GV 같은 혈관 레이저를 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GV 같은 혈관 레이저는 아그네스나 포텐자만큼은 아니지만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여드름 균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여드름에서는 충분히 여드름 예방 효과가 있고요. GV 레이저로 여드름 자국도 치료하고 여드름 예방 효과까지 있으니 정말 일석이조죠. 유형 다섯 번째는 좁쌀 여드름이에요. 좁쌀 여드름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원장님, 저 좁쌀 여드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좁쌀 여드름만 있는 경우엔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어요. 항생제는 효과가 없고 피지 조절제를 먹자니 얻을 수 있는 이득 대비 좀 몸에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거를 잡아요? 압출 스케일링 같은 여드름 관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좁쌀 여드름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전부 다 압출하는 여드름 관리를 꼭 받아야 되나요? 좁쌀 여드름은 지금 당장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좀 미리미리 관리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스케일링을 반복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여드름 피부의 경우엔 바르는 약을 좀 잘못 발라서 피부가 지성이라고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서 손으로 억지로 짜고 뜯는 습관 때문에 이미 피부가 민감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더욱 민감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한 날은 저는 LDM 관리를 같이 받는 것을 꼭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 여드름 치료의 핵심을 뽑아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드름은 초기에 잘 치료하고 흉터로 가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흉터가 되기 전에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